미국이여, 그대는 주어진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가? 1. 세계의 현재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세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든,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나라에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걸음 물러서세요. 전 세계 민주국가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세요. 역사를 살펴보고 민주주의가 그 역사적 과정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보세요. 인간의 일에는 홍수 때 잡으면 행운으로 이어지지만 잡지 않으면 불행으로 이어지는 조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기가 존재합니다. 이 주기에 고정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봤지만 항상 순환하는 주기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주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변화하는 한 해의 계절처럼 규칙적인 주기가 아닙니다. 행성의 운동이 문명의 원인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성학으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합니다. 역사적인 과정에서의 주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표되면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거나 저항, 거부 또는 무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1776년을 현대 민주주의 시대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민주주의는 실제로 그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르네상스, 가톨릭 교리에 대한 과학의 도전,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었고 완전히 새롭게 전개된 이런 사건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기를 출범시켰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인의 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와 같은 것을 가져오려면 물리적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는 많은 개인적인 아이디어들이 한데 모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제로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전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특정한 아이디어와 특정한 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 철학자뿐만 아니라 동양의 철학자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붓다도 예수처럼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당연히 공자와 노자 및 다른 철학자들도 기여했고 아이디어를 냈으며 그 아이디어들은 서서히 일정한 추동력, 일정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1776년 확실히 이 지구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 물리적 영역, 즉 물질층으로 넘어오면서 특정한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실제로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로 설명했던 과정입니다.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고 문제는 그들이 그 달란트를 증식했느냐 아니면 땅에 묻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를 돌파하는 민주주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있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가? 달란트를 증식했는가? 아니면 땅속에 묻어버렸는가? 예를 들어 1930년대 독일처럼 한동안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가 다시 독재자에게 정권을 빼앗겨 민주주의를 잃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차르 제국에서 공산주의 제국으로 이행하여 민주국가가 되지 못하고 독재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러시아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대신 푸틴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를 유지하지 못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1776년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적 수준에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고 그 주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도록 허용될 것입니다. 고차원 의식은 특정한 에너지와 특정한 아이디어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 사람들은 그 방출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로 무엇을 했나요? 1776년에는 국가마다 수준이 달랐고 집단의식의 수준도 달랐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정해진 날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이제 무엇을 했는지 평가할 때입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증식했나요? 땅속에 묻어버렸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론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많은 현대 민주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로 무엇을 했나요? 민주주의의 주기에 대한 도전. 이전 그래서 인류의 성장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국가들이 인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민주주의는 반드시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항상 대중을 착취하고 싶어 하는 파워 엘리트들의 착취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말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상징하는 기회를 상당히 잘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을 구현했는데 적어도 다른 국가들처럼 소수 엘리트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대중을 착취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특정한 징후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국가는 여전히 발전할 여지가 있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적인 규모에서 볼 때 그들은 재능을 잘 이용했고 증식했고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물론 미국은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사람들은 파워 엘리트들이 자신들을 분열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에서 설명해 주듯이 스스로 파워 엘리트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특정한 기회의 주기가 끝나고 그 기회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물론 공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한 에너지의 방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는 집단의식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의 법칙 내에서 합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 의식이 물리적 형태로 지상에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차원 의식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의식 수준에서 여러 번 반응하므로 당연히 물리적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물질적인 복지에 집중하세요. 일반적으로 민주국가들을 살펴보면 전 세대가 가난하게 자랐고 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와 직업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노동자 계급으로 태어났다면 그들은 일생을 노동자 계급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1900년대 초기만 해도 1930년대, 1940년대만 해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저급한 생활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훨씬 더 끌어올렸고 이전의 가난과 현재의 상대적인 풍요 간의 대비를 알게 된 세대는 그렇게 이루어진 진보에 감사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합법적입니다. 이런 민주국가들을 살펴보면 국민의 물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능을 증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위시한 많은 국가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생겼고 그들은 높은 수준의 풍요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적어도 살면서 대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확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기가 있었지만 무엇이 초점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은 목표에 도달하고 일종의 반클라이맥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 특정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4년 이상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제쳐두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데 그들의 목표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땄고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뻐하고 흥분했지만 축하연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불현듯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목표는 달성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민주국가도 이랬습니다. 집단의식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부모들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진정한 목표는 물질적 풍요를 이룬 다음에는 심리적 복지, 정신적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그러한 전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목표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비전도 없는데 초기에는 민주국가들도 냉전 시대에는 나치즘에 이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자 미국의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리고 나서 9.11이 왔지만 결국 이 또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주국가들에는 어떤 무관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목표가 있었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에는 그 목표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초월하는 동안에는 달란트를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떡하지라는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실제로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재능을 증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표도 없고 명확한 방향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 즉 안락한 물질 생활 방식의 유지가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려고 재능을 증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첫 번째 단계는 민주주의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민주국가가 설립될 당시의 빈곤 상태를 초월하여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활 수준을 갖도록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단계였고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은 가장 선진적인 민주국가를 포함해 민주국가들은 여전히 좋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노력할 수 있는 전부이며 실제로 우리가 가진 풍요로운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확실히 대규모의 중산층은 그런 감정을 느꼈고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거나 적어도 한때는 만족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은 발명의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족하다면 혁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초월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진 것을 즐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한 대 대신 2대의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외국으로 휴가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존스 일가를 따라잡을 뿐 아니라 존스를 능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탐하는 것을 지위의 상징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이런 것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물질적인 상품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잠시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그리스도교도 과학적 물질주의도 물질적인 욕구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적어도 대부분은 충족되었을 때
인간으로서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는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나아갔어야 하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완전한 비전, 이원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쇠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이자 실제로 민주주의 부활의 전제 조건은 새로운 비전의 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군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심리적 안녕과 사람들의 온전함과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난 세기에 있었던 전쟁에 연루되어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치유하는 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초월하기. 이것이 목표이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고차원 의식으로 가는 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대중의식 위로 자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십 년 동안 민주국가들은 독재, 파시스트, 나치, 공산주의자, 아랍 국가 등 국민이 갇혀있고 자유가 없는 모든 국가의 대중의식보다 자신과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들은 그때의 집단의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이것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다시 일사불란하게. 특정한 수준에서 여러분은 이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인가? 자신을 넘어서서 보겠습니까? 어떤 더 높은 비전, 더 높은 목적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나라, 저개발 국가를 돕는 방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진보는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일어나지 않았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국가들이 아직도 그들이 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세상에서 가능했던 목표와 비전을 답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넘어서서 보기 시작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룬 진보로 다른 나라들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지구를 위한 더 높은 잠재력에 대한 비전 파악하기. 물론 이 말은 완벽하게 타당한 말이지만 더 높은 수준이 있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부활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더 높은 잠재력에 대한 비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파악하기 시작해야 할 것은 고차원 의식의 시대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민주국가가 보여준 것보다 더 높은 잠재력이 있다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현대 문명에서 본 것보다 결정적으로 더 수준 높은 세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현대 문명이 어떤 정점, 어떤 정상에 도달했고 그 이상은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고 나면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 성취할 것이 뭐가 있나요? 하지만 훨씬 더 높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풍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풍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습니다. 힘 기반의 에너지원이 아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 엘리트들이 프리 에너지라고 비웃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공짜입니다.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파워 엘리트에게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구현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웰빙, 심리적인 온전함이 있습니다.
100년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의 노동자 계급에 살면서 공장에서 더러운 일을 하며 하루 10시간씩 일하던 사람에게 2022년에 그 나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당신 말을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도 현재 드러난 것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비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